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다들 퇴근 후에 일찍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쩍 추워진 날씨를 뚫고 이렇게 걸음을 재촉해서 집으로 돌아와 보면은 좀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해서 보내시나요? 저는 요즘 일을 하고 어디 밖에 일이 있어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좀 남는 시간에는 그 예전에 시트콤 그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고 기억들 많이 하시겠죠? 그 지붕 뚫고 하이킥 그 작품을 정주행해서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는데 여전히 재미있더라고요. 참 오래된 작품인데도 역시 뭔가 레전드라고 하는 이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시트콤을 보고 있다가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요즘 애들은 낭만을 몰라 라는 대사를 해요. 그게 정확히 몇 회에서 누가 했는지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대사를 듣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거침없이 하이킥 이 작품이 2006년도 작품인데 지금이 이제 2021년이니까 벌써 15년이 된 작품이잖아요. 당시 학생이었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저 같은 성인이 되었을 텐데 요즘에도 TV라던가 어디 사람들 가끔씩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좀 어린 친구들한테 예전에는 뭔가 낭만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낭만이라는 게 당시 시대가 만드는 것일까? 뭔가 조금은 불편한, 점점 시대가 발전해 가면서 사람들이 좀 더 어떠한 기계들로 인해서 좀 편리함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예전에는 현재는 없는 예전의 그런 불편함들이 낭만을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뭔가 부수적인 것일 거고 우리의 기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전의 기억이 추억이 되면서 그 시간으로 인해서 낭만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낭만이라는 게 어떤 거고 또 혹은 본인만의 뭔가 그런 낭만? 예전에 그런 낭만적인 사건들 그런 게 혹시라도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메일로 해서 좀 보내주세요.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함께 추억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노인과 바다 8번째 시간이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추후에는 뭔가
이 방송을 들었던 그런 낭만들, 낭만적인 생각, 기억들, 그렇게 기억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노인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조각배를 타고 묻히 보이지 않는 먼 곳까지 나오면 얼마나 무서워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날씨가 바뀌는 계절이라면 그러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허리케인이 부는 계절이고 허리케인이 몰려오지 않는다면 이때가 1년 중 고기잡이 하기에 가장 좋은 철인 것이다. 바다에 나가 있노라면 허리케인이 불어올 때는 며칠 전부터 하늘에 그 조짐이 나타난다. 무태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하는 까닭은 허리케인의 조짐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무태서도 구름의 모양이 평소와 다르기는 하지. 하지만 지금은 허리케인이 불어올 징조는 없어.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자 아이스크림 덩어리 같은 하얀 뭉게구름이 보였고 그보다 더 높은 곳에는 9월의 하늘을 배경으로 엷은 새털구름이 떠 있었다. 브라사가 가볍게 불고 있구나, 고기야. 너보다는 내게 더 유리한 날씨로구나. 그가 말했다. 왼손은 여전히 쥐가 난 상태였지만 그는 천천히 쥐를 풀려고 하고 있었다. 쥐가 나는 건 딱 질색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건 자신의 몸한테 배신을 당하는 꼴이거든. 사람들 앞에서 부토마인 중독을 일으켜 설사를 한다든지 그 때문에 구토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창피한 일이지. 하지만 쥐가 난다는 건 특히 혼자 있을 때 그야말로 창피한 노릇이야. 그는 쥐라는 말을 칼람브레로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그 애가 옆에 있다면 손을 주물러서 팔뚝 아래까지 쥐를 풀어줄 수도 있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곧 풀리겠지. 바로 그때 노인은 오른손에 잡은 줄이 끌려가던 힘이 달라진 것을 느꼈고 곧이어 물속으로 뻗은 낚싯줄의 경사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노인은 낚싯줄의 힘을 몸으로 버티면서 왼손을 허벅지에 세게 내리쳤고 그러자 줄이 비스듬하게 천천히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저놈이 이제 올라오고 있구나. 자, 손친구야. 자, 제발 어서 정신을 차려. 그가 말했다. 낚싯줄은 서서히 올라오더니 배 앞쪽 수면이 부풀어 오르면서 마침내 고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쉬지 않고 계속 올라오자 고기 주위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다. 햇볕을 받은 고기는 번쩍번쩍 빛이 났고 짙은 자줏빛에 머리와 등, 옆구리에 연보라빛 넓은 줄무늬가 햇살에 드러났다. 주둥이는 야구 방망이만큼 길쭉하고
결투용 쌍날 칼처럼 끝으로 갈수록 뾰족해졌다. 고기는 다이빙 선수처럼 온몸을 물 위에 드러냈다가 유연하게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노인은 커다란 낫처럼 생긴 꼬리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낚싯줄이 빠른 속도로 다시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이 배보다 60cm도 넘게 길겠는걸. 노인이 말했다. 낚싯줄이 아주 빠른 속도이기는 하지만 일정하게 풀려나가는 것으로 보아 고기는 조금도 당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노인은 두 손으로 줄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껏 잡아당기려고 애쓰고 있었다. 만약 계속 잡아당기면서 고기의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고기는 줄을 있는 대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끊어버리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노인은 잘 알고 있었다. 꽤 큰 놈이니 본때를 보여줘야겠는걸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놈이 힘이 세다는 것도, 저놈이 도망치기만 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해서는 안 돼. 만약 내가 저놈이라면 있는 힘을 다해 뭔가 끊어질 때까지 계속 내달릴 텐데.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저놈들은 저희들을 죽이는 우리 인간들보다는 똑똑하지가 않단 말이야. 비록 저놈들이 우리 인간들보다 더 기품이 있고 힘이 세지만 말이야. 이제까지 노인은 큰 물고기들을 많이 보아왔다. 450kg이 넘는 큰 고기도 여러 번 보았고, 물론 혼자 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그만한 크기의 고기를 잡은 적도 2번이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인데다 뭇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까지 본 중에서 가장 크고 지금껏 들어본 곳보다 더 큰 고기와 꼼짝없이 맞붙어 있었다. 더구나 왼손은 여전히 매 발톱처럼 굳게 오그라든 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쥐는 곧 풀릴 테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틀림없이 풀려서 오른손을 도와줄 거야. 나와 형제 사이인 게 3가지나 있지. 고기하고 내 2손. 그러니 쥐는 꼭 풀릴 거야. 쥐가 나다니 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지. 고기는 다시 속력을 늦추어 평상 속도로 나아가고 있었다. 조금 전에 고기가 왜 뛰어 올라왔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마치 자기가 얼마나 큰지 자랑이라도 하려고 솟아오른 것 같아. 어쨌든 그 덕분에 얼마나 큰 놈인지 알게 되었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도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그놈한테 보여주고 싶군.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놈은 쥐가 난 손도 보게 되겠지. 녀석에게 내가 실제보다 힘이 센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지. 어쨌든 그렇게 될 테니까. 저 고기놈이 되어보고 싶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오직 내 의지, 내 지혜에 맞서 모든 걸 갖고 싸우고 있는 저놈 말이야. 노인은 뱃전에 몸을 기댄 편안한 자세로 엄습해오는 고통을 견뎌냈다. 고기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헤엄쳐 나갔고 배는 검은 물살을 헤치며 천천히 움직였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파도가 조금 일었고
정오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인의 왼손에 난 경련이 풀렸다. 이복의 고기 양반, 자네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이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어깨에 두르고 있던 부대 위로 낚싯줄을 옮겼다. 노인의 자세는 편안했지만 고통스러웠다. 다만 그 고통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뿐이었다. 저에게는 신앙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기를 잡게 해주신다면 주기도문과 성모송을 10번씩이라도 외겠습니다. 만약 고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코불의 성모 마리아님을 참배하기로 약속드리죠. 정말로 약속합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노인은 기계적으로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너무 피곤해서 가끔 기도문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자동적으로 다음 문구가 나오도록 빨리 외워대곤 했다. 주기도문보다는 성모송이 외우기 쉽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이 고기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참으로 훌륭한 놈이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기분이 훨씬 좋아진 듯 했지만 고통은 여전했고 어쩌면 전보다 더 심한 것 같았다. 그는 이물의 판자에 등을 기댄 채 기계적으로 왼손가락들을 놀리기 시작했다. 미풍이 부드럽게 일고 있었지만 햇볕은 따가웠다. 고물 쪽에 들이워 놓은 짧은 낚싯줄에 미끼를 다시 갈아 끼워두는 게 좋겠어. 그가 말했다. 고기놈이 하룻밤 더 버티기로 마음먹는다면 나도 다시 배를 채워야 할 테니. 병의 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이곳에서는 만세기밖에 잡히지 않을 것 같군. 하지만 만세기라도 아주 싱싱할 때 먹으면 그다지 나쁘지 않지. 오늘 밤에는 날치가 배 위로 날아와주면 좋으련만. 하지만 날치를 끌어들일 불빛이 없어. 날치란 놈은 날로 먹으면 맛이 그만인데다 칼질을 해 토막낼 필요도 없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모두 비축해둬야겠어. 제기를 고기놈이 저렇게 큰 줄은 미처 몰랐는걸. 하지만 난 저놈을 꼭 죽이고 말 테야.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진 놈이라도 말이지. 그가 다시 말했다. 하긴 그건 옳지 않은 일이긴 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난 녀석에게 인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참고 견뎌낼 수 있는지 보여줘야겠어. 나는 그 아이한테 내가 별난 늙은이라고 말했지. 지금이야말로 그 말을 입증해 보일 때야. 그가 말했다. 지금까지 그는 그런 입증을 수천 번이나 해 보였지만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지금 또다시 그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고 있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순간이었고 그것을 입증할 때 그는
과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저놈이 제발 잠을 자주면 좋으련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야 나도 잠을 잘 수 있고 또 사자꿈도 꿀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왜 사자들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일까? 이 늙은이야, 생각일랑 그만하시지 하고 노인은 자신을 타일렀다. 뱃전에 편하게 기대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게나. 저 고기놈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넨 될 수 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 벌써 오후에 접어들고 있었고 여전히 배는 천천히 그리고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쪽에서 미풍이 불어와 약간의 저항이 느껴졌으며 노인은 잔잔한 물결을 헤치며 미끄러지듯 조용히 나아갔다. 등을 가로지른 밧줄이 주는 아픔도 이제 한결 가볍고 부드러워졌다. 오후로 접어들자 다시 한번 낚싯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기는 전보다 조금 더 올라온 상태에서 계속 헤엄치고 있을 뿐이었다. 햇볕이 노인의 왼팔과 어깨와 등에 내리쬐었다. 그래서 고기가 동북쪽으로 진로를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은 고기의 모습을 한번 봤기 때문에 자줏빛 가슴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활짝 펴고 커다랗고 꼿꼿한 꼬리를 꼿꼿이 세운 채 어두운 물속을 가르듯 헤엄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 그려볼 수 있었다. 저렇게 깊은 물속에서 저놈은 눈이 얼마나 잘 보일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고기의 눈은 무척 크고 말은 그보다 훨씬 눈이 작지만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거든. 나도 옛날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꽤 잘 볼 수 있었지. 물론 아주 깜깜한 곳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어쨌든 고양이만큼 눈이 밝았었어. 햇볕이 따뜻한 데다 손가락을 쉬지 않고 움직인 탓에 그의 왼손은 이제 쥐가 완전히 풀렸다. 그래서 왼손으로 좀 더 힘을 옮기기 시작했으며 등의 근육을 움직이면서 낚싯줄이 닿아서 난 상처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고 했다. 고기야, 내가 아직도 지치지 않았다면 너는 틀림없이 별난 놈이로구나.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으며 이제 곧 밤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생각해 보려고 했었다. 노인은 메이저리그를 생각했다. 노인에게는 그란라가스라는 스페인 말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뉴욕의 양키스 팀이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스 팀과 시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후회고의 결과를 모르게 된 지도 오늘로 꼭 이틀이 지났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을 가져야 해. 발 뒤꿈치에 뼈돌기가 박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참고 최후까지 멋지게 승부를 겨루는 저 훌륭한 디마지오 못지않은 사람이 되어야지. 뼈돌기란 과연 어떤 것일까? 하고 그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스페인 말로는 운 에스푸엘라 데 후에소라고 하지. 우리에게는 그런 말이 있지 않아. 하지만 그것은
싸움 딱에 쇠발톱이 발 뒤꿈치에 박혀 있는 것만큼 아플까? 아마 나라면 그걸 참아내지 못할 거야. 싸움 딱처럼 한쪽 눈이나 심지어 양쪽 눈이 다 빠지면서까지 계속 싸우지는 못할 거야. 이런 대단한 새나 짐승과 비교해보면 인간이란 그리 대단한 게 못 돼. 난 차라리 저 깜깜한 바닷속에 사는 저런 놈이 되고 싶구나. 상어만 오지 않는다면 말이지만 만약 상어가 나타난다면 저놈이나 나나 가엾은 꼴이 되고 말 거야.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는 지금의 나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고귀하고 맞서 버텨낼 수 있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나보다 젊고 기운이 세니까 틀림없이 그 이상을 해낼 수 있을 거야. 그 친구의 아버지도 어부였다지. 하지만 발 뒤꿈치에 뼈돌기가 있으면 그도 몹시 아프겠지. 내가 알 턱이 있나? 난 발 뒤꿈치에 뼈돌기가 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해가 떨어질 무렵 노인은 좀 더 용기를 얻으려고 카사블랑카의 술집에서 시엠푸에고스의 출신의 몸집이 큰 검둥이와 팔씨름을 하던 때를 기억했다. 그자는 부두에서도 가장 힘이 세다는 검둥이였다. 테이블에 백묵으로 그어놓은 선 위에 팔꿈치를 곧게 올린 채 손을 꽉 마주 움켜잡고 하루 낮하고도 하루 밤을 꼬박 지새웠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손을 테이블 위에 꺾어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사람들이 꽤 많은 돈을 걸었고 등유 램프 불빛 아래에서 구경꾼들이 등락날락했다. 그는 검둥이의 팔과 손 그리고 얼굴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처음 8시간이 지나자 심판이 잠을 자기 위해 4시간마다 교대를 했다. 그의 손에서도 검둥이의 손톱 밑에서도 피가 배어나왔고 두 사람은 상대방의 눈빛을 살피면서 손과 팔뚝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돈을 건 사람들은 방 안을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벽 옆에 높다란 의자에 걸터 앉아서 승부를 지켜보기도 했다. 판자로 된 벽은 밝은 파란색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는데 램프 불빛이 벽에 그들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검둥이의 그림자는 큼직했고 미풍에 램프 불꽃이 흔들거릴 때마다 벽에서 움직였다.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엎치락 뒤치락하며 승부가 나지 않자 사람들은 검둥이에게 럼주를 가져다 주고 담뱃불을 붙여주었다. 검둥이는 럼주를 한 잔 들이켜고 난 뒤에 맹렬한 힘으로 덤벼들어 한 번은 노인을, 아니 그때는 노인이 아니라 엘캄페온이던 산티아고의 팔을 8cm 가까이 기울어지게 했다. 그러나 노인은 또다시 손을 원래 위치로 똑바로 돌려놓았다. 그때 그는 훌륭한 친구인데다 크고 대단한 운동선수였던 검둥이를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새벽녘이 되어 돈을 건 사람들이 무승부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고 심판이 고개를 가로저을 때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마침내 검둥이의 손을 밀어 테이블에 눕히고 말았다. 일요일 아침에 시작된 시합이 월요일 아침에서야 끝장이 났다. 돈을 건 사람들이
무승부를 제안했던 것은 대부분 선창에 나가서 설탕 부대의 하역 작업을 하거나 하바나 석탄 회사에 일하러 나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누구나 시합을 끝까지 마치기를 원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모든 사람이 일하러 갈 시간이 되기 전에 끝장을 내주었던 것이다. 그 뒤 오랫동안 모든 사람이 그를 챔피언이라고 불렀고 봄에는 복수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많은 돈을 거는 사람이 없었으며 첫 번째 시합에서 시엠프에고스 출신의 검둥이의 길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었다. 그 뒤에도 두세 번 더 승부를 겨루었지만 더 이상은 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고기잡이를 해야 하는 오른손에는 팔씨름이 해롭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왼손으로 시험 삼아 두세 번 승부를 겨루어 본 일은 있었다. 그러나 왼손은 언제나 그를 배반했고 마음대로 잘 들어주지 않아 그 뒤부터 그는 왼손을 믿지 않았다. 네. 물고기가 드디어 모습을 보였는데 차라리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노인은 모습을 보여주든 보여주지 않든 끝까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것 같은데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물고기를 계속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뭔가 그런 실체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냥 풀어주는 방법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를 끝까지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힘들면 우회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다른 물고기 그만큼 크지는 않지만 조금 작지만 다른 물고기를 잡고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